예,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두 번째로 출시한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6인데요. 저는 미디어 시승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의 트림은 아이오닉 6 롱레인지 4WD 20인치 4륜 20인치 모델입니다. 확실히 출시하고 나서 실물을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약간 외관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자인이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느껴질만 해요. 이 워낙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화려한 미사오과 함께 다양한 영어가 섞인 다양한 영어로 이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건너뛰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 그리고 특징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을 보면은 확실히 포르쉐 911 느낌도 나고 예전에 투스카니 느낌도 나는 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보닛은 조금 높은 편에 있는데 이렇게 범퍼 같은 게 하단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차가 둥그스름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기차는 그릴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여기 검은 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센서랑 레이더 같은 걸 가리는 용도인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으로는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레드 컬러라고 그런가, 레드랑 블랙이랑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로고 엠블럼이 드디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크롬으로 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식의 디자인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알루미늄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참 입체적인 좀 복합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신기한 차인데, 이게 앞에 보면 굉장히 둥그스름한데 측면은 또 확실한 쿠페형, 좀 세련되고 늘씬하게 잘 빠진 쿠페형 디자인의 느낌이 물씬 풍겨서 측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후면도 특징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렇게 픽셀 라이트,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픽셀 라이트가 한 차에만 한 700개 넘게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테일램프, 여기 테일램프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이쪽에 세로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블랙 컬러의 후면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리어 스포일러 두 개도, 저 상단에 있는 요것도 뭔가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데, 옆에 빨간색 보면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차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비상등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레드 컬러랑은 좀 후면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게 참 쿠페 같기도 하고 SUV 같기도 하고 약간 스포츠카 느낌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은 엄청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절하게, 여기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실내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가 않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요즘 차들은 워낙 디자인이 다 뛰어나고 옵션도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시동을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음부터 한번.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안락하고, 여기 디지털 사이드 미러 또 이렇게 좀 장식이 이쪽에 이게 옵션인데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 중앙인데, 원래 여기에는 현대차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4개 이것도 픽셀 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등 같은 게, 무드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시동을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음성 인식도 요걸로 통해서 좀
색깔 그 변화하는 거, 움직임을 표시를 해준다고 하고, 뭐 드라이빙 모드, 뭐 웰컴 앤 굿바이 모드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에코 하면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됩니다. 기어는 이쪽 핸들 뒤에 바로 숨겨져 있고요. 뭐 워낙 기능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기판을 조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거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고요 뭐 기존의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고 얼마나 갈 수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두 개 화면을 동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능이 너무 많죠. 열선 통풍 시트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이쪽에서 터치식으로 되는데, 터치는 이게 소리도 삑삑 소리 나는 것도 뭔가 더 편안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고, 여기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 버튼은 이 정도, 내비 뭐 이 정도가 있고, 이쪽에서 이런 소리로 따로 들립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이게 차가,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보통 약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정한 강도에 따라서 엔진음이 울려 퍼지거든요. 제가 이따가 주행할 때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저는 사실 이게 소리가 너무 거슬려 가지고 하다가 껐어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에 원래 있어야 될 게 없죠. 바로 이게 윈도우 도어, 윈도우 개폐 버튼이랑 문연, 이게 핸들 조작하는 거, 핸들 조작이 아니라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거,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건 이쪽에 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 있고, 창문 여는 건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도어 잠금 모드도 이쪽으로 가 있고, 약간 길게 센터 터널을 이렇게 길게 늘어놨어요. 늘어놓는 식으로 바뀌었고, 대신 여긴 그래서 손도 기댈 곳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손 기댈 곳은 충분히 있고, 버튼만 저쪽으로, 중앙 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뭐 넣는 공간도 이게 넓지는 않는데 수납 공간도 살짝 있고, 여기도 이걸 수납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손으로 기댈 곳은 충분히 있어서 운전할 때는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시트도 당연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뭐 수명이 다한 뭐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 그리고 뭐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도료를 입힌 내외장으로 도색을 했고, 가죽도 뭐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거랑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한 시트 등을 사용해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친환경 소재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B 포트는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 차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설정이 돼 있는데 두 가지 조합으로 해서 한 4096까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내 모드 조명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먼트 모드로 했는데 다양한 모드로 해서 4096까지 조화가 가능하고요. 이게 속도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을 때 경고등도 올려 펴줘요. 앰비언트 라이트로 빨갛게 이렇게 길게 표시가 돼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보면, 후진 카메라 화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차의 자세한 스펙은 이게 표로 영상에 나중에 따로 삽입을 할 예정인데, 이 차가 상온에선 430km까지 가고 저온에서는 342km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작인 아이오닉 5 똑같은 롱레인지 4WD 20인치 타이어 때보다 상온은 한 60km 정도 늘었는데 저온은 오히려 2km 좀 줄었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요즘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효율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긴 합니다. 이제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휠베이스가 아이오닉 5보다 한 5mm인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엄청 넓어요. 그럼에도 배터리가 아래에 탑재되었고 센터 터널에도 튀어나와 있지 않고 레그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도 너무 여유가 있을 정도로 2열에만 앉아서 가도 굉장히 편하겠는데요. 여기도 뭐 송풍 시트 있고, 아니, 열선 시트가 장착이 돼 있고 USB 잭 넣는 것도 여기, 충전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와, 진짜. 대신에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시려나? 이 정도 헤드룸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넓진 않은데 레그룸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허리를 숙여서 있어도 되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요 정도만 열리고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사이즈죠. 이쪽에 컵홀더 2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열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 공간이 너무 넓어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드는 에코 모드고요. 엔진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정숙성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편의상 말씀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옵션 같은 거를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량을 탈 때마다 굳이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옵션이 어느 브랜드보다도 짱짱하고 사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편의상은 다 현대자동차가 탑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행 보조만 해도 뭐 차선 중앙 차선 유지, 앞차 간격 유지, 차선 중앙 유지, 앞차 출발하면 경고음 울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뭔가 너무 옵션이 운전 보조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건 뭐 핸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든든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 핸들 내가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핸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실제로 아이오닉 6도 설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운전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차도 이게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게 너무 잘 나가고, 이 스포츠 모드로 달려도 물론 이 차가 이제 슬슬 토크를 발휘하고 빨리 달릴 준비를 하겠구나 하는 거를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낀 게 둔덕 같은 곳을 지나도 하체는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충격이 느껴지지가 않고, 머리는 좀 흔들리는 건 있는데 큰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조금 약간 휘청이기만 할 뿐이고 하체 쪽에서는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지금도 제가 지금 126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지금 126으로 달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치고 나가는 힘, 뭐 가속, 뭐 시작할 때부터 힘을 쭉 받아서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작년에 제네시스 GV60 탔을 때랑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말을 안 하면은 이 차가 전기차인지 내연기관 차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055kg이니까 현대차 전기차치고 좀 무거운 편인데도 이 주행 퍼포먼스 성능은 계속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날 코스가 와인딩 코스가 반복되는 시승 일정이었는데도 커브가 그만큼 반복이 좀 많았었는데 롤링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요. 또 서스펜션의 안정감도 잘 느껴지고, 대신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 가지고 조향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속도감을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를 받쳐주는 브레이크 제동력 또한 반응도 빠르고, 이것 또한 우수하고요.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차는 확실히 좀 듀얼 모터 차량이라 그런지 힘을 받아서 뻗어나가는 능력이 굳이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날쌔고 재빠르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뭐 승차감도 엄청 편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 이게 말로 설명하자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딱딱하지만도 않고 엄청 부드럽지도 않은 그런 수준인데 대신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차가 크고 확실히 타이어가 20인치나 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면에서 차를 딱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차선을 바꾸거나 갑자기 쭉 뻗어나가려고 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뻗어나가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출고 대기 기간이겠죠. 요즘 현대자동차, 기아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차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은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이 차도 사전 계약이 역대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37,000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은 뭐 그 계약자가 다 차를 사진 않겠지만 끝까지 좀 대기를 한다고 싶으면은 대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1년 정도는 뭐 그냥 각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출고 대기 기간은 확실히 좀 단점으로 꼽힐 것 같아요. 성능이나 이런 부분 가격 면에서도 사실 아이오닉 6는 경쟁력이 당연히 좋죠. 요즘 나오는 비슷한 이 차가 제일 비싼 트림인데도 6천만원 중반대고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을 대신에 이 차들은 700만원 다 받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할인이 되니까 5천만원대에 살 수 있고 주행거리가 워낙 요즘 나오는 경쟁 차종들 대비해서 너무 좋으니까 제가 1시간 20분 지금 현재 넘게 운전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시내 주행 다 하면서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 다 테스트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 정체 현상도 좀 있었거든요. 공사 중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복합전비가 6.6이나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 차의 공식 복합전비는 4.8이고 전에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WD 20인치 때보다 한 0.3 정도 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게 나와요.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핸드폰으로 마저 촬영을 다시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6 제가 지금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은 최대 주행거리 전비 다 늘었고 실제로는 더 뛰어나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승차감도 사실 이런 가죽 소재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잘 감싸주고 있고 길이도 안쪽 길이도 괜찮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었고 가속 성능이나 뭐 정숙성은 뭐 전기차니까 굳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나무랄 데 없고 풍절음이 대신 크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면 진동 이런 거는 잘 걸러주고요. 배터리가 하단에 있는데도 이 전기차 전용 맵을 탑재한 차량이라 그런지 그래도 타이어도 커가지고 20인치로 커가지고 더 안정감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오랜 출고대기 기간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워낙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기간 대기해야 된다는 이 핸디캡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다려서 살 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전기차라는 생각도 들고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으니까요. 가격대도 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하니까